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 양상을 보면요. 양대 세력이 지금 서로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애국 보수 자유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굳이 뭐 애국이라든가 자유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보수로 보통 불리는 이 이제 범보수 세력이죠. 이들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정권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자유 우파도 일부 있죠. 그렇지만 작은 사이즈고요. 자, 저쪽은 종북 혹은 친북, 종중 혹은 친중 세력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죠. 결국에는 민주당 말고도 작은 군소 정당이 있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작은 존재들이고요. 자, 이런 속에서 저 야권을 들여다볼 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요, 전체의 그 그림을 잘못 읽게 됩니다. 나무는 봤는데 숲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저들의 그 내용, 그 상황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배후에 뭐 북한이 있다, 뭐 중국이 있다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문재인과 이재명의 관계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충성도 높은 개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그들의 제1의 숙적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과의 싸움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사실은. 이재명 가는 길에 가장 큰 회방꾼 방해물이 장애물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요. 문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들 입장에서 반란이 일으겠죠. 딴짓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죠.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양산의 문재인, 역대 대통령으로서 퇴임 대통령의 애우를 100% 온전하게 받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경호만 받을 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퇴임 대통령 하나에 거기 뭐 경호 인력만 해도 60수명이잖아요. 64명, 5명 그렇게 말이 있고 그 병력, 그 대병력을 유지하자면 거기 들어가는 돈도 엄청날 겁니다. 개인 인건비까지 다 이제 포함시키면요. 그것만 해도 한 1년에 한 100억 들어갈 거요. 경호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한 100억 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문재인에 대한 지원이 어마하게 많거든요. 해외에 뭐 나들이 비용까지 다 들어가고 사무실 유지비 거기다가 무슨 뭐 매달 그 급여조로 나오는 게 천 몇백만 원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도 0이야. 세금 단 한 푼도 없어. 그런 것 있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또 이 병원 가기 위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예산 항목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10개 뭐 넘더라고요. 쭉 보면은. 엄청납니다. 그야말로. 그 또 뭐 퇴임 대통령으로서 그 자신들의 그 뭐랄까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 들어가는 그 비용들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런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린다. 그래서 지금 애국 우파에서는 자유 우파에서는 문재인이 있는 그곳 평산을 일러서 아방궁이다. 평산 아방궁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 이재명과 관계가 과연 어떨까? 이 둘이 전략적으로요, 손을 잡을 땐 잡아요. 그렇지만 쪼개지거든, 결국에는. 그런데 이번에 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재명이가 여기 문을 찾아간 자리였어요. 또 이런 사진이 찍혔고, 건자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겐 경쟁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수록 더 확장을 해야지요. 내가 설 연휴 때 찾아온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도 나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요게 2월 10일자 한겨레에 나갔던 기사하고 다른 언론사도 이거를 다 보도했습니다. 문은 사실 이재명을 밀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데 워낙 이재명이가 일극체제로서 혼자 우뚝하니까 이제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 이재명한테 문이 무릎 꿇었다, 항복했다,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었죠. 그때 당시 개딸들은요 드디어 문이 이재명에게 무릎 꿇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개딸들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개딸들은요, 저거 페이크다. 믿으면 안 된다. 나중에 분명히 또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문이 지금 내세우고 싶은 이재명을 대체하고 내세우고 싶은 인물은 따로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 뭐 김경수를 1번으로 해서 조국도 원래 그 영역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감옥 갔기 때문에 아웃이고요. 자, 김경수, 그리고 저 김동연, 뭐 이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도 원래 대상이었지만 이낙연은 요즘 뭐 인기가 완전 바닥이고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자, 아무튼 자신과 정치적 연결선이 있는 소위 친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그렇지만 워낙 야권에서는 이재명이 일극체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총선에서 친문들을 다 거의 그냥 도륙시켜 놨습니다. 친문만 도륙한 게 아니고 소위 운동권 주사파들이 있죠. 그들이 대체로 문재인과 연결된 그 공간이 컸거든요. 근데 그들도 대부분 또 아웃시켜 놨어요. 물론 운동권 전체를 다 아웃시킨 건 아니고 일부를 살려놨죠. 친문 중에서도 일부를 살려놨습니다. 그 이재명의 이제 일종의 정치인데 다 죽인 건 아니에요. 생색 내기용으로 조금 살려놨죠.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 크지 않습니다. 거의 이재명 혼자 독주하는 상황이다. 일극체제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어쨌거나 뭐 선거를 치르면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겨가지고 단독으로 170 몇 석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 게 뭐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금 휘젓고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하는 데까지 이르렀고요. 자, 그런데 이 문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요. 문재인 당에 이재명 경쟁자 없다. 그럴수록 확장하라. SBS 뉴스 쭉 이렇게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비명계 잠룡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찬물을 뿌렸다라는 그런 어떤 워딩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이 당에서는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대 문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사는 쫙 나갔어요. 자, 이런 문재인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평산 책방이라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거기 이제 책방 점주로서 지금 뭐 이런저런 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여기. 중국인들이 가서 책을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을 보고는 꿈만 같다. 중국인들 평산 책방 몰려가는 이유라면서 특별히 여기 이제 찾아간 게요. 일종의 그들 나름으로서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은 중국인들은요. 순례 혹은 투어 코스 중에 하나라고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평산이.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들 친중 혹은 중국인들이 볼 때는 이 문재인이가 이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중국 SNS에서 방문 후기가 쏟아지고 있고 재임 시에 이 문재인만큼 친중 정책 중국과 함께 가자 혹은 중국 몽을 노래한 대통령이 역대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은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포옹까지 해가면서 와, 참 기가 막힙니다.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인 방문객과 포옹하는 모습. 사진 샤오 홍슈 캡처. 중국 이제 언론에 이런 게 또 실려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많을 때는 하루 1000명 가까이 방문하는데 중국인이 대다수 상당수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한국인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국인이 더 많다 그러네.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누리피디가 역점을 두고 방송했던 것 내용 중에 중국이 온다. 엄청난 이야기를 여러 번 시리즈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중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특급 대우를 받고 들어옵니다. 비자에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제가 비유컨대 인도 가게 되면 그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 이제 4개의 계급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귀족 계급은 크샤트리아 정도 두 번째 계급이죠. 제일 높은 성직자들 브라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 정도에 위치한 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 들어올 때 벌써 비자예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 한국에서 만일에 거주하게 되면은 영주권을 뭐 갖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향력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 대한민국을 거의 집어삼킬지도 모를 그런 수준까지 왔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전부 중국인들입니다. 평산 책방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문재인과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고 전부 이것을 SNS에 올리고요. 이런 식이 되면요. 앞으로 여기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친중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요. 친중을 대표하는 정치인 하면 과거에는 박원순 뭐 이야기했었는데 박원순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그 유명한 중국이 달리는 말이라면 한국은 대한민국은 말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팔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중이었었고요. 문재인도 거기 못지않죠.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과거 종북 혹은 간첩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친북보다도 친중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이에요. 북한 이슈보다도 중국 이슈로 말을 갈아탔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럼 국내에 있어서요. 친북 혹은 북한과 연결된 정치인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어떤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석기입니까? 이석기는 대중 정치인이 아니라서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배우에서 셰프로서 활동하는 인간이고 물론 위상은 크죠.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결국 누군가 북한이 사주하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문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우파 유튜브에서. 제가 볼 때는 문은 아니에요. 문은 중국입니다. 여기는 진짜 중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평산 책방 이걸 과거에 간첩들이 여기 접선하는 장소로 활동한다, 뭐 활용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었지만 이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포퓰리즘을 곁들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문이 현재로는 친중을 대표하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크다. 친중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 문이 이제 지명하는 누군가가 대권을 쥐게 되면은 중국화를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재명은 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저도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그 주한 중국 대사 앞에 가가지고 뭐 고개 숙이고 뭐 쉐쉐 하는 걸 봐서는 친중처럼 보이고 친중에 뭐 완전히 그냥 진심인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재명은 친중적인 속성도 갖고 있지만 친북에 가까울 것으로 봅니다. 만일에 문과 이재명이 서로 그냥 끝까지 이렇게 다툰다 그러면요. 그 이슈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해찬 그리고 경기동부연합 이들이 지금 문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문과 절연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쪽에는 경기동부연합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이 중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이 라인 쪽이 북한을 등에 업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의심 혹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둘은 관계가 한편이 아니다. 서로 대립적인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최근에 말이죠. 문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평산 책방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렸었죠. 10,000번째 책 친구의 책방 방문 환영이라고 하면서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행운, 뭐 기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사진도 올렸었죠. 10,000번째 책 친구가 온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급하게 삭제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는 날이거든. 이걸 넣고 개딸들은 또다시 그 봐라 저 새끼 저거 속 드러났잖아.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니까 바로 빛의 속도로 삭제를 했죠.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이 올린 여러 가지 SNS 중에는요. 이재명이가 좋지 않았던 나쁜 날, 이재명에게 악재가 터진 날 저는 이상한 SNS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고양이가 뭐 잘못 뭐 이렇게 툭 건드려서 올라갔다. 그게 업로드 됐다라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그거 설득력이 없잖아요. 저 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어쨌거나 지금은 오피니언 리더 기준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 있는 저 좌파 민주당을 등에 업고 있는 사실 민주당 그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세력이 있다 치죠. 자, 그들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은 저쪽 민주당 안에 두 명, 문재인과 이재명의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그들의 관계를 잘 알아봐야, 알아야지 향후 이제 정치 어떤 어떤 전개를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전략도 짤 수 있고 큰 어떤 예측, 어떤 큰 그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이 둘의 관계도 저는 분명히 헌재 재판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미선하고 저기 문영배는 조금 특이한 존재죠. 두 사람 다 부산, 경남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고요. 문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